아이고, 어젯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 간 줄 아나? 3번은 기본이야. 이에서 잠을 자겠냐고. 아이고, 야, 너도 그래. 나도 밤에 자다가 계속 깨. 낮엔 멍하니 졸리고 죽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깨고 나면 잠도 잘 안 오고 새벽엔 아예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나.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아침에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무서우신가요?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각 방법마다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 신호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환자 진료를 해온 내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다녀와야 했거든요. 새벽에 깨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가 겪었던 실제 고통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으니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진료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심각한 건 처방전을 잘못 작성할 뻔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넘어질까봐 슬리퍼에 끈을 달아 신고 다녔고 아내는 제 뒤척임 때문에 결국 방을 따로 써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기억력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봐온 환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40년 경력의 의사가 이런 상황에 놓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말이죠.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실제로 환자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제 환자 중 84세 조만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5번씩 깨시는 바람에 우울증까지 생기셨어요. 선생님, 이러다 정말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자니 사는 게 고통입니다. 어르신의 이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원하셨지만 제가 권한 생활 습관 개선을 따르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8세 한순자 할머니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셨거든요.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외출도 줄고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많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요. 40년 전 젊은 의사였을 때는 환자들이 밤에 자주 깬다고 하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고통을 겪어보니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저녁마다 국물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참 많이 드시네요. 그 말이 바로 실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해 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나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니 어느새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궁금해진 저는 의학 서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체내 수분 균형,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 패턴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의사였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시간 수분 관리의 비밀. 다리 부종 관리로 소변량 줄이기. 잠들기 전 완전한 방광 비우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금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각각의 방법마다 의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저녁 시간 수분 관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빠른 방법이에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의학적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야간에 생성되는 소변의 대부분은 저녁 이후 섭취한 수분 때문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은 보통 3-4시간이거든요. 따라서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의 수분 섭취가 밤중 소변량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일주기 리듬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들지만 나이가 들면 밤에도 낮과 비슷하게 소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녁 시간 수분 섭취가 직접적으로 야간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까? 72세 최정희 할머니는 저녁 6시 이후 물을 끊고 국물도 삼간 결과 첫날 밤부터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69세 박지훈 어르신은 저녁 맥주 한 캔이 습관이었어요. 이를 점심시간으로 옮긴 후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국물, 과일, 음료 등 모든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식사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도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세요. 과일은 낮 시간에 섭취하세요. 과일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갈증이 날 때는 소량의 물만 마시되 한 모금 정도로 제한하세요. 약 복용 시에만 최소량의 물을 사용하세요. 처음엔 갈증이 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정말 중요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소변으로 전환됩니다. 의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까? 중력의 영향으로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 부위에 수분이 고여요. 이를 의학적으로 중력 의존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수분이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어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은 분들일수록 야간뇨가 심한 거예요. 75세 이영배 어르신은 평생 낚시를 하며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 부종이 심했어요. TV 보며 다리를 벽에 기대는 습관을 들인 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73세 양미경 할머니는 오랜 서비스직 근무로 만성 다리 부종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와 낮 시간 압박 스타킹 착용을 병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소파에 앉을 때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쿠션을 받쳐 다리를 높이세요.
가장 효과적인 자세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어 L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세로 15-20분만 유지해도 다리 부종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낮 시간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중간중간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뛰어나요. 세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완전한 방광 비우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잠자는 중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 있으면 쉽게 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감소해요. 젊었을 때는 300-400ml의 소변도 불편함 없이 참을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150-200ml만으로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 있으면 금방 마려워지는 거예요. 83세 신명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무조건 간다는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밤중 화장실 가기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82세 최동철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어요. 소변 후 해음부를 가볍게 밀어 잔뇨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밤중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졸음이 와도 바로 눕지 말고 화장실에 한 번 더 들르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을 볼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완전히 비우는 데 집중하세요. 소변 중간에 잠시 멈추고 다시 보면 더 완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소변 후 해음부를 가볍게 눌러 잔뇨를 제거하세요. 이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가 정말 크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금지입니다. 이건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하여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더 중요한 건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밤에도 나처럼 많은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시면 야간뇨가 심해지는 거예요. 76세 김영호 어르신은 밤에 뉴스를 보다가 잠들곤 했는데 TV를 완전히 끄고 잠든 첫날 밤부터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71세 박순래 할머니는 손자와 카카오톡을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곤 했어요.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은 침실에서 완전히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오후 시간대로 앞당기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작은 전자시계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추위는 소변 생성을 늘리고 건조함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소변 생성이 늘어나요. 반대로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갈증을 느껴 물을 더 마시게 되고 이는 야간뇨로 이어집니다. 80세 조영수 어르신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추운 방에서 주무셨는데 난방을 적절히 한 후 밤중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74세 홍영란 할머니는 가습기를 사용한 후 밤중 갈증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가 좋아요. 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발이 차가우면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밤에 5번 이상 깨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아픔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 줄기가 매우 약하거나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환이 야간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야간뇨 해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 다리 부종 관리로 소변량 줄이기, 잠들기 전 완전한 방광 비우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금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밤새 푹 잘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저녁 시간 수분 제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밤새 푹 주무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